안녕하세요. 다산에듀 전병칠 원장입니다. 전기 기능장 58회 기출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전기 기능장 시험 문제가 좀 난이도가 높고 확대 범위가 늘어나죠. 그러니까 출제 범위가 조금 늘어나서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이제 매일매일 시험 문제를 분석하고 새로운 교재를 만들고 이렇게 강의를 촬영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떤 맥락이 변하지 않는 부분은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 어려운 문제 한두 문제의 희비를 가리지 말고 전체적으로 이게 만들어내는 그 틀, 분위기를 인지하신다면 전기 기능장 60문제 중에서 36문제 맞추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하는 강의 58회 기출문제 풀이도 한번 자세히 보시면서 여러분께서 그 문제도 보지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맥락까지 더 캐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려면 이제 한두 번 보는 것보다 관련 문제도 여러 번 반복해서 보는 것이 더 좋겠죠. 왜냐하면 좋은 얘기는 자꾸 들으면 더 좋은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내부 저항이 15kg이고 그 다음에 최대 눈금이 150V인 전압계와 내부 저항이 10kΩ이고 최대 눈금이 150V인 전압계가 있다. 두 전압계를 직렬 접속하였을 때 최대 몇 볼트까지 측정이 가능하느냐 이렇게 문제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문제가 15kg짜리 그 다음에 10kg짜리 전압계가 있다고 하죠. 얘가 15kg고 자, 이것이 10kg죠. 10kg. 네, 10kg라고 하겠습니다. 10kg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압을 쟀을 때 둘 다 최대 전압을 잴 수 있는 한계가 150V이고 이것도 150V인데 전압이라고 하는 거는 직렬로 연결했을 때 저항에 비례하기 때문에 이 저항값이 15대 10이니까 이게 3대 2의 비율로 전압이 걸릴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 150이면은 이것은 얼마 여기는 최대 100까지만 전압이 걸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3대 2의 비율로. 더 걸릴 수도 있죠. 더 걸릴 수도 있죠. 하지만 150이 넘게 되면은 이 전압계가 소손되기 때문에 최대 150까지 잴 수 있죠. 이때 150일 때 이때 100. 그럼 두 개를 합치게 되면 얼마입니까? 얼마예요? 그렇죠. 250이 되는 거죠. 그래서 250V까지 잴 수 있습니다. 답은 2번이죠. 이번에 논리식 Z는 이것을 간소화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됩니까? Z는 A 바 그 다음에 플러스 C 그 다음에 B 플러스 D 바 이거를 간소화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게 바 안에 곱하기가 되어 있으니까 자 A 바 플러스 C 더하기 B 플러스 D 바의 드모르간 정리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죠. 그렇죠? 이거 정리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A의 C 바 플러스 B 바 플러스 D 이렇게 둘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것은 아니죠. 죄송합니다. 곱하기죠. 곱하기. 자, 이렇게 되면은 AC 바 그 다음에 B 바 D 답은 3번이죠. 그렇죠? 답은 3번. 3번에 공기 중에서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는 두 점전화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20N이었는데 두 전화 사이에 비유전율이 4인 유리를 채웠다. 이때 작용하는 힘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두 전화 사이에 작용하는 힘 F는 쿨롱의 법칙 어떻게 생각합니까? 4파이 입실론 분의 1 R 제곱분의 Q1 그리고 Q2 이렇게 계산하죠. 근데 여기서 이제 입실론이라고 하는 게 유전율. 입실론이라고 하는 것은 진공의 유전율 곱하기 비유전율. 근데 비유전율이 얼마? 5인 물질을 채웠다는 거 아니에요? 4인 물질을 채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처음보다 어떻게 공기일 때보다 얼마? 4분의 1로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가 되겠습니까? 원래 20이었는데 4분의 1로 줄어드니까 5가 되겠죠. 5. 답은 3번 5N으로 힘이 감소되었다. 4번 그림과 같은 기본 회로의 논리 동작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4번. 지금 이게 문제가 그냥 간소화시켜서 제가 이렇게 그림 그려보겠습니다. 여기 전압이 있고 FET 하나, Q1, 그 다음에 FET, Q2, 자, 그 다음에 여기가 Q4, 그리고 이쪽이 분기가 되어서 F 출력, 그 다음에 이쪽이 Q3, 자, 그 다음에 출력 A, B, A, B. 여기에서
이쪽에 이렇게 출력, 이렇게 되고 있죠. 지금, 이 위에 있는 거는 화살표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밑에 있는 화살표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걸 우리가 P채널 FET라고 하고, 자, 이렇게 나오는 것을 N채널 FET라고 합니다. P채널 FET 같은 경우에는요, 자, 이 게이트에 0이 입력되어야지 도통되는 거고, 그러니까 0이 입력되어야지 전개 통하는 거예요. 자, N채널은요, 1이 입력되어야지 전개 통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F에서 출력값을 얻으려고 하면은 조건은 뭐가 있냐면, F에서 출력을 얻으려고 하는 조건. 여기 이제 이렇게 연결되고. 출력을 얻으려면 얘가 0, 0이어야 되죠. 0, 0. 0, 0이어야지 여기 전압이 걸리는 거죠. 0, 0인 반면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1, 1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여기면 도통되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0이고 이쪽이 0일 때죠. 그러니까 A, B가 0, 0일 때만 F의 출력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렇죠? 그러면은 A와 B가 0, 0일 때만 출력이 발생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뭐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리고 0, 1일 때는 0이고 1, 0일 때는 0이고 1, 1일 때는 0. 그럼 딱 N, 저기 5와 딱 반대 아닙니까?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이 회로 뭐라고 볼 수 있습니까? 노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답은 2번 노아 게이트죠. 5번에 그림과 같은 혼합 브릿지 회로의 부하로 저항이 8.45의 저항이 직렬로 접속되어 있다. 자, 평활 리액턴스 L을 무한대로 가정할 때 직류 출력 전압의 평균값 VD는 약 얼마인가요? 이게 무한대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일까요? 이건 사실상 R만의 회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 직류 출력값의 평균값은 얼마가 되는가? 단 전원 전압의 실효값 V는 100V, 점호각은 알파는 30도로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지금 문제가 5번. 이때 발생하는 전압 V는 그러니까 파이분의 2루트 2 V 그 다음에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알파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럼 지금 파이분의 2루트 2 파이분의 2루트 2 그 다음에 전압이 얼마입니까? 지금 전압이 100V죠. 100V 그 다음에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점호각이 30도. 자, 이거 계산하게 되면은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답 84V 나오게 됩니다. 6번에 22,900V 배전선로에서 알루미늄 전선을 접속할 때 장력이 가해지는 직선계소에서의 접속 방법으로 옳은 것은 4번의 압축 슬리브. 7번에 10kV 암페어 2000에서 100V 변압기에서 1차로 환산한 등가 임피던스가 6.2 플러스 J7호입니다. 이 변압기의 퍼센트 리액턴스 강하는 얼마냐 물어보겠습니다. 퍼센트 리액턴스 강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계산합니까? 전체 걸어준 전압 분해 그 다음에 리액턴스에서의 전압 강하 곱하기 100% 하게 되면은 우리가 퍼센트 전압 강하를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이때 전체 걸어준 전압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일단 지금 2000에서 100V 1차로 환산한 것을 이야기하게 되면은 2000V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전류는 지금 10kΩ이 10kV 암페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2000V 10kV 암페어니까 전류 얼마예요? 5죠. 5. 그럼 리액턴스 얼마? 리액턴스 7이죠. 그렇죠? 100% 계산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 얼마? 1.75%가 될 겁니다. 8번에 전부하에서 2차 전압이 120V이고 전압 변동률이 2%인 단상 변압기가 있다. 자, 1차 전압은 몇 볼트인가 물어봅니다. 지금 전압비가 얼마예요? 20대 1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전부하가 120V. 그러니까 전부하가 120V면은 무부하는 120보다 조금 더 클 텐데, 그쵸? 근데 전압 변동률이 얼마? 2%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2%. 전압 변동률 2%. 그러면 이때 무부하 전압 어떻게 구합니까? 무부하 전압은 전격 전압 곱하기 0.02 플러스 전격 전압 이렇게 되죠. 그쵸? 왜냐하면 전압 변동률이 전격 전압분의 무부하 빼기 전격이니까 이거 계산해서 무로 계산하게 되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얻을 수가 있겠죠. 그럼 전격이 지금 120이니까 곱하기 0.02 하고 거기다가 120 다시 더하게 되면은 자, 이 1은 2, 4 하게 되면은 2.4V 계산하게 되면 이게 122.4 하면은 122.4V가 될 겁니다. 이때 우리가 변압기 권수비가 30이라고 했으니까 30을 곱해주게 되면 우리가 1차 측 전압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얼마? 2448V가 되겠죠. 어려우세요? 너무 빠른가요?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아요. 기능장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정도 속도 나쁘지 않은 속도입니다. 자, 보시죠. 9번. 동기발전기 무부하 포화곡선에서 횡축은 무엇을 나타내게 되는가 물어보겠습니다. 무부하 포화곡선을 하게 되면은 계좌전류의 전압이죠.
자, 여기는 전류이고 이쪽은 단자 전압입니다. 그래서 무박 포곡선은 계좌 전류를 아무리 증가를 하더라도 나중에는 전압이 어느 정도 올라가지 않는 상태가 있는데 그게 바로 포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답은 계좌 전류 1번이죠. 10번에 R은 8옴, XL은 15옴, XC는 25옴이 병렬로 접속된 회로에 240V의 교류 전압을 가하면 전원에 흐르는 전류는 약 얼마가 되는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직렬일 때 임피던스는 어떻게 구합니까? R 제곱 플러스 XL 마이너스 XC의 제곱 이렇게 구하죠. 직렬일 때 직렬. 합성 저항. 근데 병렬일 때는 어떻게 구합니까? 병렬일 때는요.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R분의 1의 제곱 플러스 XL분의 1 마이너스 XC분의 1의 제곱분의 1 이렇게 이제 구하게 되면 됩니다. 그럼 지금 문제가 자 저항이 지금 얼마나 되냐면 8, XL이 10, 그 다음에 XC가 20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계산하게 되면은 8, 그렇죠. 8분의 1의 제곱 플러스 10분의 1 마이너스 20분의 1의 제곱분의 1 하게 되면은 병렬, 회로의 합성 임피던스로 우리가 구할 수 있겠죠. 그럼 이게 한 7.42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이때 흐르는 전류를 구하게 되면은 임피던스분의 V니까 임피던스가 7.42 지금 전압이 얼마예요? 240V 240V 계산하면은 32A 나오겠네요. 11번. 다음 중 계통에 연결되어 운전 중인 변류기를 점검할 때 2차 측을 단락하는 이유. 과전압에 의한 코일의 소송 방지죠. 그렇죠? 2번. 2차 측의 저렴 보호. 12번. JK 플립플롭에서 현재 상태의 출력 QN을 0으로 하고 J입력에 0, K입력에 1, 클럭 펄스 CP에 라이징 엣지의 신호를 가하게 되면 다음 상태의 출력은 뭐가 됩니까? 지금 12번에 QN에 0을 가했고 J에 0을 가했고 K에 1을 가했다. 그럼 다음 얼마? 다음 0이죠. 답 2번. 13번. 메모리 셀이 플립플롭으로 되어 있는 것은 SRAM이라고 합니다. 레치 회로가 안에 내장되어 있어요. 레치 회로라고도 이야기하는데 SRAM입니다. 14번. 단상 배전선로에서 그 인출구 전압이 6600V로 일정하고 한선의 저항은 15, 한선의 리액턴스는 12옴이며 주상변압기 1차 측 환산 저항은 25옴, 그다음에 리액턴스는 35옴이다. 만약 주상변압기 2차 측에서 단락이 생기면 이때의 전류는 약 몇 암페어인가? 단 주상변압기 전압비는 6600에서 220, 그러니까 건수비 30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것도 뭐 꽤 풀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깁니다. 이거 내용 이해하기도 힘들어요. 말이. 어쨌든 여기 변압기가 있는데 들어갔다가 나왔다 하는 선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6600V라는 겁니다. 근데 한 선이 15옴, 리액턴스가 12옴이라고 그래요. 저항이 15고 리액턴스가 10이에요. 그럼 이제 두 선이 있잖아요. 광보 15고 리액턴스가 10이죠. 근데 이 변압기 자체의 임피던스도 있는데 자 얘는 저항과 리액턴스인데 이게 20이고 리액턴스가 얼마? 35라고 합니다. 35. 그럼 우리가 이제 이 전체 회로의 저항은 얼마입니까? R값은 15, 20 더하게 되면 30, 35. 리액턴스는요? 이 12, 35 하게 되면은 59? 그렇죠. 59옴이죠. 이때 흐르는 전류 I는 루트 이게 30이 아니죠. 50이죠. 50. 50의 제곱 플러스 59의 제곱 임피던스 분의 전압 몇 볼트를 간다고 해서 6600이죠. 계산하게 되면 85.34. 근데 건수비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지금 30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30 곱하게 되면은 전류 구할 수가 있겠죠. 답은 2560이 나올 겁니다. 아마. 계산 한번 해보세요. 자, 여러분 계산 한번 해보세요. 15번. 직접 콘크리트에 매입하여 시설하거나 전용의 불연성 또는 난연성 덕트에 넣어야만 시공할 수 있는 전선관은 무엇입니까? 1번에 CD관이죠. 요새 건설 현장에서도 거푸집 지을 때 잘 보게 되면은 철근 사이로 흰색 CD관 이렇게 막 휘어지는 관들이 있다고요. 그것은 콘크리트에 직접 매실하거나 직접 매설하거나 하는 불연성, 난연성 덕트에 넣어서만 시공할 수 있습니다. 16번. 저항 25민 전열기로 21.6kcal의 열량을 발생시키려면 5A의 전류를 약 몇 분간 흘려주면 되는가 물어보겠습니다. 열량식이 0.24 i제곱에 RT 이렇게 되죠. 여기서 이제 T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단위가 뭐죠? 초죠, 초. 근데 지금 시간을 물어보고 있어요. T 물어보게 되면은 0.24 그다음에 i제곱 R분의 H 이렇게 계산하죠.
그러면 0.24 곱하기 I값. 전류가 얼마입니까? 지금 3, 전류가 5A. 5의 제곱 곱하기 저항이 얼마예요? 25분의 전체적인 열량이 21600이죠. 근데 지금 문제가 뭐라고 묻냐면 마지막에 몇 분간 흘려주면 되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 60으로 다시 나눠야 되겠죠. 왜? 초를 60으로 나눠야 분이 되니까. 자, 그러니까 답은 얼마? 이렇게 하게 되면 3분이 됩니다. 답 얼마? 3분. 17번. 어떤 전지 외부 회로에 5ohm의 저항을 접속하였더니 8ohm의 전류가 흘렀다. 외부 회로에 5ohm 대신 15ohm의 저항을 접속하면 전류는 4A로 떨어진다. 전지의 기전력은 얼마인가? 물어보신다. 자, 다시 한번 천천히 해보죠. 그러니까 이 어떤 전지가 있다고요. 이 전지가 있는데 이 전지에는 내부 저항도 있을 테고, 자, 여기에 이제 외부 저항이 이렇게 있다고요. 우리가 외부 저항을 뭐라고 표기할까요? 라지 R, 대문자 R로 하고 여기를 R, 여기를 우리가 E라고 이렇게 표기해 볼게요. 여기 흐른 전류를 I라고 놓을 수 있겠죠. 근데 처음에는 여기에다가 5를 놨더니 8A의 전류가 흘렀다는 거예요. 근데 15를 놨더니 4가 됐대요. 그러면 이게 전압이 얼마였냐? 도대체 그걸 물어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 첫 번째 이제 공통식. 일단 흐르는 전류 I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몇 개인지는 모르겠지만 R 외부 저항 더하기 여기 있는 건전지의 개수 N, 그 다음에 R 내부 저항. 근데 직렬로 연결할 거니까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N, E 이렇게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전압. 여러 개 놓는 게 아니죠. 하나 놓는 거네, 하나. 그렇죠? 이렇게 놓게 되면은, 그럼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이제, E잖아요. 기전력 E. E는 어떻게 됩니까? IR 되는 거죠. 그러니까, I의 큰 R, 작은 R,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두 가지를 구하면 돼요. 요 바깥의 R과 요 작은 R을 구하면 됩니다. 근데 바깥의 R은 알려줬죠, 한 번씩. 이제 작은 R을 구하면 되는 거죠. 첫 번째, 언제? 8ohm을 놨을 때. 그럼 여기. 자, 이때 2는 8ohm을 놨을 때. 어떻게 됩니까? 8, 그 다음에, 8A가 흐를 때. 외부 저항은 얼마라고 했어요? 5ohm이라고 했죠. 5 플러스 스몰 r. 그렇죠. 이렇게. 자, 두 번째는 얼마? 전압은 똑같은데, 두 번째는 15ohm을 놨더니 4A가 흘렀다는 거 아닙니까? 4A가 흘렀대. 언제? 15일 때. 이렇게. 그러면 지금 내내 요거랑 똑같으니까 자, 두 개의 방정식을 한번 풀어보자. 8, 5, 40. 40 플러스 8R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랑 똑같죠. 얼마입니까? 이거 60이죠. 60 플러스 4R. 계산하게 되면 얼마입니까? 요거 이쪽으로 움직이게 되면 20은 4R. 그럼 R은 얼마예요? 내부 저항은 얼마라는 거예요? 5ohm이라는 거죠. 그럼 내부 저항이 여기가 5예요. 5. 그러면 여기서 예를 들어 여기가 5면은 10이죠. 10. 그렇죠. 그럼 얼마? 80V죠. 전압은 얼마? 우리가 80V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답은 3번입니다. 18번 다음 논리회로의 논리식으로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알 수 있죠. 근데 이 문제는 너무 쉬워요. 기능장애 풀기도 좀 그래요. 자, F죠. F 전에 뭐예요? 이게 논리 합이죠. 그렇죠? 논리 합. 그러니까 일단 합을 찾습니다. 근데 1, 2, 3, 4 다 합이에요. 그렇죠? 논리 합이 있고, 자, 여기 뭐가 있습니까? 노아가 있는 거죠. 노아. 그쵸? 그럼 노아가 있는 거. 뭡니까? 2번 아니면 4번이죠. 그쵸? 4번, 2번 아니면 4번이에요. 근데 그 위에 XY가 익스클루시브 오아가 있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너무 쉽죠, 이거. 19번. 저하 목내 배선의 라이팅 덕트 시설 방법으로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1번은 조영제를 관통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보호 조치를 하여 시공한다? 라이팅 덕트는 관통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1번이 맞는 말 같은데 관통이라는 말에서 틀린 거예요. 1번이 잘못된 얘기입니다. 20번 전류원 인버터와 비교할 때 전압원 인버터의 장점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2번에 용량성 부하에 사용할 수 있다. 아니에요. 이거는 용량성 부하에서는 사용하지 안 되고 유도성 부하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번이 잘못된 얘기입니다. 21번 계좌실심에 잔류자기가 없어도 발전할 수 있는 거. 외부로부터 여자시켜주는 거. 뭐죠? 타여자기는 잔류자기가 없어도 발전할 수 있는 거죠. 자여자기가 스스로 여자하는 것이 잔류자기가 있어야만 발전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22번 다음 같은 회로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이걸 우리가 곱셈기라고 합니다. 곱하는 거. 근데 지금 곱셈기라는 말 대신에 1번에 이진 승산기라고 되어 있네요. 답은 1번입니다. 승산이나 곱셈이나 똑같은 거죠. 23번
실리콘 정류기의 동작 시 최고 허용 온도를 제한하는 가장 주된 온도는 무엇입니까? 3월 브레이크 오버 전압의 저하가 방지되는 것을 막으려고. 24번. 회로를 여러 개 병렬로 접속하면 그 연결 개수만큼 이진수를 기억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플립플롭 일정 개수를 모아서 연산이나 누기에 사용하는 플립플롭의 특수한 모임은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거 시험 문제 많이 나왔죠. 지금까지도. 그렇죠. 레지스터라고 이야기하죠. 25번. UPS의 기능으로 옳은 것은, 이 UPS가 뭡니까? 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를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4번이죠. 4번. 무정전 전원 공급이 가능하다. 26번. 공사 원가는 공사 시공 과정에서 발생한 항목의 합계약을 말하는데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4번에 일반 관리비는 포함되지 않죠. 27번. 그림과 같이 삼상 유도전동기를 접속하고 삼상 대칭 전압을 공급할 때 각 계기의 지시가, 자, 첫 번째 전력계는 2.6kW가 나왔다고 그러고 두 번째는 6.4가 나왔대요. 전압 전류가 뭐뭐였다면 부하의 역률은 얼마가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7번에 만약에 자 P1과 P2의 값 두 개의 전력계가 있다고 하면 두 개가 전력이 같으면은 이건 역률이 1이에요. 보나마나 계산 하나마나. 그러니까 두 개가 한쪽이 2배가 된다. 얘가 만약에 1인데 얘가 2다. 얘가 100 같은데 얘가 200 같다. 그러면은 역률은 0.866입니다. 하나가 빵이다. 그럼 역률이 0.5예요. 근데 이 값을 아주 지저분하게 주는 거죠. 얼마예요? 이게 첫 번째가 2.6, 두 번째가 6.4. 이렇게 했을 때 역률이 얼마냐라고 하면 이거는 계산해봐야 되는 겁니다. 2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역률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피상전력분의 뭐예요? 유효전력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전력계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의 전력계를 가지고 계산하는 방법인데, 자, 지금 하나가 2.6이고 또 하나가 6.4인데, 자, 이때 역률을 어떻게 계산하면은 2루트 공식입니다. P1의 제곱 플러스 P2의 제곱 마이너스 P1 그리고 P2. 이거 이제 기사 준비하셨던 분은 알 거예요. 그 다음에 유효전력은 두 개를 그냥 더하면 되죠. P1 플러스 P2. 자, 그럼 이거 공식 쭉 풀어서 써보게 되면은 2의 루트. P1 값이 2.6. 2.6의 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6.4의 제곱 마이너스 2.6 곱하기 6.4. 이 공식이 피상전력 구하는 공식이라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P1, P2 2.6 플러스 6.4 이거 이제 구하게 되면은 우리가 역률값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계산기로 두들겨 보면 되겠죠. 그럼 답 2번 0.807 나올 겁니다. 28번 사극 직류발전기가 전기자 도체수 600, 매극당 자속수 0.035, 회전수가 1800일 때 유기되는 유기전력은 얼마냐? 권선은 단중 중권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유기전력 직류에서 E는 P 제 파이 그리고 60A분의 N 이렇게 되죠. 그렇죠? P 극수가 지금 얼마입니까? 사극. 자 전기자 총 도체수 600, 자속수 0.035 곱하기 60에 A는 얼마입니까? 병렬 회로수가 사실 극수와 같죠. 그렇죠? 4. 중권이니까. 그럼 여기 그냥 서로 두 개 약분해도 되는데. 그 다음에 회전수가 1800 계산하면은 630V가 나오네요. 답 630V. 29번 10진수 77을 이진수로 표시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77을 여러분 이진수 어떻게 계산합니까? 2로 일단 나누게 되죠. 그럼 얼마예요 이거? 76, 3, 2, 6, 38. 38 하면 나머지 얼마? 1이 남죠. 또 2 하면 얼마입니까 이거? 19 하면 0이 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2, 9 하면은 1이 남고 2, 4 하면은 1이 남고 2 하면은 0이 남고 2, 1 하면은 0이 남고 1, 0, 0, 1, 1, 0, 1 1, 0, 0, 1, 1, 0, 1 답 4번. 이진수는 계산하기 쉽죠. 근데 요새 나오는 좀 좋은 계산기들은 진수 계산이 되죠. 그쵸? 진수 계산이 되니까 여러분께서 조금 또 좋은 계산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바로 계산기에서 진수 계산해도 되죠. 근데 이 국가기술 자격 시험에서는 진수 계산이 나와도 손으로도 이렇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주로 나옵니다. 30번. 다음 중 논리함수를 간략화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거 뭡니까? 이게 카르노맵이죠. 카르노맵. 근데 지금 이게 자 A바, B바가 있고 자 여기에 C바, D바. 제가 1 나온 것만 칠게요. 자 C하고 D바. 그 다음에 이쪽에는 A하고 B바 돼 있고 여기에 1, 1, 1, 1 이렇게 돼 있습니다. 중간에는 생략하고. 그러면은 자 이 세로줄 이거 두 개가 뜻하는 얘기는 뭘까요?
누구는 바뀌어도. 그러니까 C가 됐든 여기 하는 얘기는 뭡니까? A, B라면, 그러니까 A 바고 B 바일 때 D 바라면 무조건 출력이 나온다 이 얘기죠. 여기서 하는 얘기는 뭐예요? 또는 A고 B 바면 그리고 뭐예요? D에 바면 상관없다 이겁니다. 그럼 이 두 개가 또 하는 얘기는 뭡니까? 이렇게 묶을 수도 있죠. B 바, D 바, 그 다음에 A 바 플러스 A. 자, 그러면 이거는 뭐가 됩니까? 1이 되니까 결국에는 뭐가 돼요? B 바, D 바. 그러니까 B 바고 D 바면 다 뭐예요? 그냥 출력은 1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답은 30번에는 1번으로 간소화시킬 수가 있죠. 31번 어떤 변압기를 운전하던 중에 단락이 되었을 때 그 단락 전류가 전격 전류 25배가 되었다면 이 변압기의 임피던스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단락 B라는 게 뭐죠? 단락 B K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 이렇게 계산하죠. 근데 지금 단락 B가 단락 전류가 25배가 되었다. 이 단락 전류가 25배 되었다는 거는 단락 전류는 전격 전류의 다시 한번 단락 전류는 전격 전류에다가 단락 B를 곱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5배 됐다는 거는 단락 B가 25배라는 얘기예요. 그럼 100에다가 뭘로 나눴더니 25가 돼요. 100 나누기 25하면 뭐가 답입니까? 답 4죠. 퍼센트 비너스 4%죠. 32번 다음 중 스택이 사용되는 경우는 언제인가 물어보겠습니다. 스프를 실행할 때 DMA 스택 많이 들어보셨죠? 그쵸? 인터럽터 발생할 서비스 프로그램의 수행이 필요할 때 스택이라고 하죠. 33번 유니온 커플링이에요. 유니온 커플링은 위아래가 고정되어 있어서 움직이지 않을 때 4번이죠. 44번 SSS의 트리거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이거는 게이트가 없는 거죠. 4번에 브레이크 오버 전압을 넘는 전압의 펄스를 양단장 간에 가한다. 35번 그림과 같은 회로의 합성 정전 용량은 무엇입니까? 물어보겠습니다. 그림 같은 회로의 합성 정전 용량 35번에 자 보죠. 여기 EC 그 다음에 CC 두 개 합하게 되면 이거 합하게 되면 뭐가 됩니까? EC EC 합치게 되면 뭐가 돼요? 그냥 C가 되죠. 그렇죠? 답은 1번이죠. 36번 기전력 1V 내부 저항 0.08옴인 전지로 2옴의 저항에 10A의 전류를 흘리려고 한다. 전지 몇 개를 직렬로 접속하여야 하는가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36번에 건전지의 직렬 접속이 지금 문제가 몇 개 나오네요. 몇 개 나오네요. 2개째 나오네요. 자,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돼요? N에 R 플러스 큰 R 분의 그러니까 N에 E 이렇게 되죠. 지금 문제가 몇 개 하고 싶냐, 몇 개 해야 되느냐 이 문제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이식 풀게 되면은 지금 전류가 얼마냐면은 전류를 10A 흘리고 싶대요. 그 다음에 N 개수는 모르겠고 내부 저항이 얼마냐면은 0.08N이라고 써야 되겠네요. 0.08N 플러스 외부 저항이 얼마냐면은 2옴. 그 다음에 지금 전압은 1V. 그러니까 그냥 여기는 N이네요. 자, 이제 이거 다 풀었네요. 다 풀었어요. 얼마? N으로 씩 풀게 되면 0.8N 플러스 2. 맞죠? 0.8N 플러스 2. 자, 이 얘기는 뭡니까? 0.8N 플러스 2가 아니라 20이죠. 20. 그러면은 20이라고 하는 것은 N-0.8이니까 N- 그러면은 이거는 0.2N이 되는 거죠. 즉 N 개수는 얼마입니까? 20을 0.2로 나누게 되면은 100개가 되겠죠. 건전지 100개를 직렬로 연결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답은 36번의 3번이죠. 37번 변압기의 전부와 동선이 240W, 철선이 160W일 때 이 변압기를 최고 효율로 운전하는 출력은 전격 출력의 몇 %가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37번 최고 출력으로 가는 거는 자, 동선과 그 다음에 뭐 철선이 같을 때죠. 동선과 철선이 같을 때죠. 근데 동선과 철선이 같은데 뭐는 일정합니까? 철수는 일정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PI. 하지만 동선은 n분의 1의 제곱. 그러니까 n분의 1 부하. 그러니까 여기 몇 % 부하냐에 따라서 틀리다고요. 뭐가? 동선이 틀리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n분의 1 부하로 가게 되면은 저기 루트 씌우게 되면은 PC분의 PI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죠. 그럼 루트 PC 동선이 지금 얼마라고 했습니까?
동선이 240이고 철순이 얼마? 160이죠. 그러면 얼마? 81.6%가 되겠죠. 81.6%로 운전하면은 최고 효율로 운전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38번에 그림과 같은 연산 증폭기에서 입력에 구형파 전압을 가했을 때 출력 파형. 입력에 구형파 전압 가했는데 C 콘덴서의 영향으로 인해서 삼각파가 나오게 됩니다. 2번이죠. 39번에 전산기에서 음수를 처리하는 방법. 전산기. 그러니까 더하기를 어떻게 하죠? 음수를 보수 표현해 가지고 하죠. 그렇죠? 1번이죠. 40번에 금속 전선관을 쇠톱이나 커터로 절단한 다음 관의 단면을 다듬을 때 사용하는 공구 리머. 끝 관 안면을 다듬을 때 사용하는 거죠. 40번. 관이 원래 이렇게 딱 꺾여 있잖아요. 그래서 리머로 다듬으면은 일종의 못따기 같은 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관 안면을 다듬죠. 전선에 의한 피복 손상, 그러니까 관 단면에 의한 피복 손상을 방지하는 거죠. 사실 이건 평행 도선에 같은 크기의 왕복 전류가 흐를 때 두 도선 사이에 작용하는 힘과 관계되는 것으로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두 개의 평행 도선, 평행한데 이때 I의 전류가 흘렀다. 이때 거리가 R이다. 평행 도선에 흐르는, 평행한 거에 흐르는 전류 힘 F는 어떻습니까? R분의 2 I1, I2의 10의 -7승이죠. 이렇게 계산하죠. 뉴턴 퍼 메타가 되죠. 근데 지금 평행이면은 두 개가 어떻습니까? I1이랑 I2가 똑같아요. 그러면은 R분의 2 I의 제곱 곱하기 10의 -7승. 거리에는 반비례, 전압의 제곱, 전류의 제곱에는 비례. 그렇죠? 답은 1번이죠. 전류의 제곱에 비례한다. 40번. 이중 농형 전동기가 보통 농형 전동기에 비해서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이중 농형. 그러니까 농형을 하나, 둘, 밑에 2단으로 놓는 겁니다. 왜 이렇게 놓는다? 3번. 기동전류는 크고, 회전력은 크고, 전기를 조금 먹고, 힘을 세게 하려고. 답 3번이죠. 43번. 동기조상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1번. 유도부하와 병렬로 접속한다. 관계가 네. 그 얘기가 관계 있고, 다음에 2, 3, 4는 관계 없죠. 유도부와 병렬로 연결해야 되지, 그래야지, 어떻게 될까, 보상작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44번. 동기발전기의 회전계자형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동기발전기는 계자를 돌린다고요. 회전. 자석을 돌린다고요. 왜 회전계자를 합니까? 이게 정기적으로나 기계적으로나 안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기자에서 고정되어 있는 전기자에서 전원을 받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럽니다. 기계적으로나 전기적으로나. 근데 1번에 기전력의 파형을 계산한다. 파형 계산하는 거는 권선법과 관련이 있는 거죠. 어떤 권선법? 여기 있는 전기자의 권선법. 뭐 단절권이냐, 전절권이냐, 뭐 이런 것들. 집중권이냐, 분포권이냐 이렇게. 그래서 분포권으로 하고 단절권으로 하고. 이래서 우리가 고조파를 제거해서 파형을 계산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1번은 관계가 없습니다. 45번. 동기전동기의 기동을 다른 전동기로 할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서 이런 기동법을 뭐라고 하죠? 유도전동기법이라고 하는 거죠. 이때 이극 적은 것을 사용하죠. 1번이 맞죠. 46번. 변압기의 누설 리액턴스를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번에 권선을 분할하여 조립한다. 40번. 단상유도전동기에서 주권선과 보조권선을 각각 전기가 2파이 라디안으로 배치하고 보조권선의 권수를 주권선의 2분의 1로 하여 인덕턴스를 적게 하여 기동하는 방식을 1번에 분산기동형이라고 하죠. 분산기동형. 왜? 단상유도전동기는 기동토크가 얼마니까? 빵! 0이니까 기동법을 사용해야 되는 거죠. 48번. 다음 중 상자성체는 어떤 것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상자성체는 니, 코, 철 이런 거는 뭐예요? 다 강자성체이잖아요. 그렇죠? 니, 코, 철망 강자성체잖아요. 1번에 알루미늄 상자성체죠. 49번.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하중이 가해지는 경우에 그 하중을 받는 지지물의 기초안전율은 2 이상이어야 한다. 다음과 같은 경우 예외로 하고 있다. 괄호 안의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물어보고 있습니다. 철근 콘크리트주로서 그 전체의 길이 16m 초과 20m 이하이고 설계 중이 6.8kN 이하의 것을 논이나 그 밖의 집안이 연약한 곳 이외에 묻히는 깊이를 2.8m 이상으로 하는 경우 예외입니다. 50번. 수관을 통하여 공급되는 온천수를 온도를 올려서 수관을 통하여 욕탕에 공급하는 전기식 온수기, 차폐 장치, 전극에는 몇 종 접종을 살아야 되는가? 1종 접지입니다. 1종 접지. 이런 거는 그냥 외워야 되죠. 그렇죠? 51번. 동심부의 양도체 사이의 절연 내력이 30kV per mm이고 비유전율이 5인 절연 액체를 넣으면 공기의 경우 약 몇 배의 전기량이 축적이 되는가? 유전율에 비례하게 되죠. 그렇죠? 비례하니까 5를 넣었으니까 5가 축적이 되겠죠. 1번. 52번에 22.9kV 가공전선의 3상 4선식의 선로의 직선주에 사용되는 크로스 완매 표준 길이 3조.
3개가일 때는 얼마? 2.4. 답 4번. 2.4m짜리. 53번. 전원과 부하가 다 같이 델타 결선된 삼성 평형회로가 있다. 전원 전압이 200V, 부하 임피던스가 6.85인 경우 선전류는 얼마가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53번. 델타 회로. 여기 얼마? 200V. 6 플러스 7, 68M이 얼마예요? 몇 ohm이에요? 10ohm이죠. 그럼 여기 흐르는 전류는 얼마? 임피던스분의 V 하게 되면은 20이죠, 20. 근데 지금 선전류 물어보는 거잖아요. 이건 상전류고. 선전류는 델타일 때는 선전류가 몇 배입니까? 루트 3배죠. 그러니까 여기 20 루트 3 암페아가 흐르게 되겠죠. 답은 얼마? 답은 4번. 54번. 권선형 유도전동기의 기동 시 회전자 회로의 고정 저항과 가포화 릭타연스를 병렬로 접속하여 삽입하여 기동 초기 슬립이 클 때 저전류 고토크로 기동하고, 그러니까 초기에는 힘이 전기 조금 먹고 힘 세게 하고 그 다음에 속도가 올라가게 됐을 때 원래대로 하는 거. 이번에 2차 임피던스 기동법이라고 합니다. 55번. 도수 분포표에서 알 수 있는 정보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무엇입니까? 로또 분포의 모양이라는 도수 분포표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이번에 100단위당 부적합 합수. 이거는 뭐 관계가 없죠. 56번에 자전거를 셀 방식으로 생산하는 공장에서 셀 방식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컨베이어가 아니라 그냥 혼자서 막 만드는 거예요. 자전거 혼자 이거 만들고 빼대 붙이고 혼자 타이어 붙이고 혼자 하는 거예요, 그냥. 예. 자, 자전거 한 대당 소요 공구수가 14.5아워이며 1일 8시간 월 25일 작업을 한다면 작업자 한 명당 월 생산 가능 대수는 몇 대입니까? 물어보고 있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을 일해요? 8시간. 근데 25일. 이거 그러면 한 달에 일하는 그 시간 수가 나오죠. 근데 하나 만드는데 몇 시간 걸려요? 14.5시간 걸린다고 하잖아요. 그럼 뭐 답 나왔죠. 근데 효율은 80%래요. 80%. 그러면은 11.03대 11대 만들 수 있겠네요. 답은 2번. 57번. 미리 정해진 일정 단위 중에서 포함된 부적합 수에 의거하여 공정을 관리할 때 사용하는 부적합의 수를 관리하는 거. 1번은 C 관리도죠. 58번에 TPM 활동 체제 구축을 위한 5가지 기능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뭘까? 토탈, 프로덕티브, 그 다음 뭐예요? 메인터넌스. 그래서 TPM 활동에 추가하고자 하는 건 뭡니까? 그 로스. 버리는 걸 얼마? 빵으로 하자는 게 바로 TPM 활동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거죠. 4번에 설비 경제성 검토를 위한 설비 투자 분석 활동. 이거는 관계가 없어요. 59번에 ASME에서 정의하고 있는 제품 공정 분석표에 사용되는 기호 중에서 저장한다는 건 뭡니까? 이렇게 역삼각형을 표시하고 있죠. 3번이죠. 60번 로트에서 랜덤하게 시료를 추출하여 검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로트의 합격, 불합격을 판정하는 검사 방법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임의적으로 고르는 거. 4번의 샘플링 검사라고 하죠. 답은 그래서 4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전기기능장 60문제 풀어봤습니다. 전기기능장 공부를 좀 꾸준히 하셨던 분들은 여기서 나오는 문제의 식이 조금 난해한 것들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큰 어려움은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기기능장 공부할 때 좀 포인트는 뭐냐면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고자 하는 맥락을 이해하고 몇 개 새로운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중심 마음을 흔들리지 않는 게 제가 보기엔 중요한 것 같아요. 다산에도 동영상 보게 되면 정규반 3번 반복하신 분들 지금 문제 풀으셨을 텐데 어쨌든 여러분께서 정규반 반복하시면서 계속 쌓으셨던 내공대로 공부를 하시게 된다면 충분하게 합격선 안에 들 수 있을 거라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시험에서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여기서 58회 기출문제 해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